일단은 정확한 건 아닌데 했던 말 또 들을 때 그리고 혼자 좀 있으면 금방 또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자꾸 파고들면 이제 네. 못 참는 것 같아요. 뭐 화를 좀 자주 내시는 편이세요? 아예 극에 달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저 정도 화를 좀 자주 내시는 진짜 편이세요? 있는 끝까지 폭발하는 본인도 상황이 본인은 처음 본 모습이에요, 거의? 이게 이렇게 와이프한테 화를 내는 건 처음인데 약간 좀 제가 저희 엄마랑 싸우다가 그게 다라면 이런 모습이 좀 나와요. 한 번씩. 한번 어머니랑 해프닝이 있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막 냈었거든요. 이제 큐티라고 이제 푸들을 집에서 키우세요. 근데 푸들들이 원래 질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가 이제 어머니가 하도 예뻐하니까 이제 아르르 하면서 이제 물기 직전의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기를. 네. 그래서 네. 제가 큐티야 너 진짜 형 아들 건들면 형한테 뒤진다 이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내 새끼한테 뭐 하는 소리냐고 막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고서 살짝 일단락이 됐다가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와이프가 한 김치찜이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와서 이거 먹어라. 같이 먹자 저녁.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가 엄마가 꺼내가지고 그 얘기로 이제 엄청나게 싸웠죠. 그날 아까 그 화면보다 더 폭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와이프가 자기도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자기도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아, 네. 제가 컨트롤 못하는 제가 너무 싫고. 이거 본인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것들이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인가요, 박사님? 의학적 용어로는요, 간헐적이에요. 언제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해요. 충동 조절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가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이걸 좀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도 상황에 너무 맞지 않게 막 충동적으로 고함을 지른다든가 굉장히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책망을 하죠. 뭐 너 때문이야. 뭐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뭐 이제 이런 양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 겪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겪었던 어떠한 환경적인 그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 궁금한 게요. 언제부터 그런 것 같으세요? 좀 제가 그 별거 아닌 거에 화내는 그것도 영향을 좀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게 그러니까 제가 2번 정도 진짜 팬티까지 다 벗겨져서 집 밖으로 내쫓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고 요만한 그 우수관 뒤에서 이제 밑에 가리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애기들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애기들 데리고 빨리 오라고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러고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아휴, 그랬구나. 아휴. 정말 나는 왜 태어났나. 그러면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또 그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다시 와가지고 서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방치를 당했어요. 너무했다. 긴 시간인데. 그 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다는 건 알지만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정말 사소한 걸로 크게 혼났던 것 같아요. 아휴, 그랬구나. 아휴.
근데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더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어머니가 사랑해 주셨다는 거는 잘 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또는 생각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다 빨개벽해서 내보내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아마 상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가 확 치솟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화를 꼭 안 내는 게 아니라 낼 땐 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스스로 조금 진정하는 능력.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나 어떤 상황에서 상대가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을 더 악화되지 않게 약간 진정시켜주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인가 봐요. 이제 화내신 날. 아유, 그러니까. 집에 그럼 얘기 좀 해. 어머. 이 새벽 아니에요? 얘기 좀 하자. 내가 지금 들고 온 결론은 너랑 이혼하냐 마냐야. 어머. 갑자기? 그냥 자면 난 너랑 이혼 소송 밟을 거야.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날. 지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기억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네가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나랑 얘기를 해. 어떡해, 불안한데. 아이고, 빈몽사몽이신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게. 3개월 전에 변호사 만나서 양육권 관해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95%의 확률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어.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나랑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아니, 너무 상처. 그래도 서로 개선을 해보자고 약속했으니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죠. 저는 이제 어제 통보를 받고 그게 정말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자기랑 나는 공통 부모, 우리 아들에 대해서 덜 상처를 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데려가든 제가 데려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빨리 끝내는 게 우리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랬으면 좋겠으면 당신이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걸 바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못하겠으시면 저는 소송을 준비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유학생활하고 부모님이랑 일찍 떨어져 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이런 게 저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결혼하게 되면 시댁 가고 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막 여행도 가고 하는 걸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나 또 예쁘게 알콩달콩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것만 하기에는 또 저희도 사람이니까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뭐 촬영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와이프랑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조마조마했거든요. 설마 그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취해서 하신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혹시 그날 했던 얘기들은 다 전부 기억이 나세요? 네. 이게 그렇게 싸울 바에야 차라리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깊게 했었어요. 근데 밤에도 지금 막 비몽사몽인데 그런 양육권, 막 변호사, 소송 막 이런 얘기도 막 갑자기 새벽에 하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밤에? 너 우리 떠나더라도 아들은 절대 못 데려가. 내가 양육권을 90% 가지고 있어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저는 되게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그죠? 되게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잘 나눠야 되는 얘기잖아요. 또 아이도 걸려 있고 좀 굉장히 걱정스럽고, 네, 안타깝고, 좀 저도 보는 내내 좀 당황스럽고 좀 그러긴 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이제 아픈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쭉 들으면서 남편분이 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말씀을 들었어요. 남편을 구성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점 중에 첫 번째는 아들. 아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고 낫겠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있어서는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의 마음 안에서는 본인이 쭉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런 좀 아픈 부분을 내 아이한테만큼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너무 모든 것이 100%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는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요. 나의 성장 과정과 내가 받았던 영향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남편은 언제나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화를 낼 땐 저도 무서워요. 저도 그 자리에 있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화를 내나 가만히 보니까요. 수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수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언제나 다 수용을 받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좀 받아들여지는 수용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수용받지 못했을 때도 좀 잘 다루어내요. 그러나 뭐 어떤 부모는 야, 니까지 때 뭘 화를 내? 네가 뭐가 부족해서 화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혀 이게 수용받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내가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네 할 때 이게 많이 건드려지시는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그대의 외로움 모두 알아줄 순 없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준다면 잠들 수 없는 쓸쓸한 밤엔 그대 곁에 있어주고 참을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그대 두 눈 닦아준다면 나 그대의 외로움 그래서 왜 스스로 좀 아주 막 폭발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확 나왔을 때 이것을 스스로 그 아랫단계로 스스로 진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잘 지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남이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가 건드리고 살아요. 이 건드리는 게 뭐 좋은 걸로 건드릴 수도 있고요. 불편하거나 화나게 건드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안 건드리면 나는 세상 화낼 일 없어. 이 기본 전제가 이게 불가능한 전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길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순간은. 그러니까 내 똥 내가 싸야 되듯이 내 감정은 내 거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내 거지 이렇게라도 하면 화가 확 날 때 이건 내 거지 이러면 한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분은 좀 어떤 면을 잘 좀 고려해야 될까? 우리 아내분은 좀 어떤 분이실까? 전 또 고민을 하면서 쭉 들었는데요. 우리 아내분은 함부로 대해진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건드려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좀 함부로 한다든가 단어를 함부로 쓴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확 태도나 행동이 나를 함부로 대하네? 이럴 때 굉장히 건드려지세요. 그래서 왜 그 친구분이 농담이지만 의자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농담이었는데 딱 건드려지니까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ABC 뭐 어쩌저쩌게 멍멍 이런 이제 욕설 이런 것들이 아내분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나를 뭐 떠받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아내분은 그거를 어려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